우리는 문자와 글씨에 둘러싸여 살고 있죠. 거의 온종일 만나게 되는, 어쩌면 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글씨들의 행렬 속에서도 유독 우리를 잡아끌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글씨와 그 글씨로 쓰인 문장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마음을 불어넣는 글씨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캘리그라피 이야기, 오늘 손님와 슈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에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먼저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까지 들리는 살아있는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피 작가 이화선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처음 딱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굉장히 목소리까지 우아하시고 이미 그 글씨를 지금 보고 난 상태라서 이 엄청난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일단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캘리그라피 저도 관심 있고요. 문화센터 취미반에 반드시 하나씩은 개설될 정도로 요새는 많이들 좋아하고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캘리그라피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자, 캘리그라피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지, 이게 서예랑 그냥 손글씨랑은 다른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손으로 쓰는 모든 글씨는 다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자 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쁘게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사과할 때는 굉장히 정중한 마음으로 쓰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모든 글씨가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예하고 다른 점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기 전에 저는 캘리그라피, 동양의 캘리그라피니까 그 서예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처럼 들어가 있는 게 서예고,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다양한 감정선과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게 캘리그라피, 어떤 디자인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자, 전문가께서 손으로 쓰는 모든 글씨가 캘리그라피다라고 하시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기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로 캘리그라피 시작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요새는 온라인 키트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다 받아본 다음에 영상 보면서 하나씩 써보는 그런 클래스들도 있던데, 자, 소시죠. 서예 시간마다 좌절했던 분들, 제 얘기인데 도전할 만한가요? 어떤가요? 캘리그라피는 네, 취미로도 너무 좋은 게 가벼운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바로 흔적이나 여러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또 손쉽게 강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요. 또 그만큼의 효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일단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재료가 필요해질 것 같아요. 붓이 좀 좋아야 글씨도 잘 써질 것 같고, 글이 자꾸 안 써지면 이거는 붓이 별로다, 펜이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장비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캘리그라피 하겠다는 의지와 마음만 가지고도 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때요? 네. 저는 장비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겠지만, 저는 사실 장비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장비빨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요. 어떤 경우는 아주 갈라진 붓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나뭇가지, 그것도 안 될 때는 새로운 그 도구들을 찾기 위해서 자연물을 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쓰기도 하고, 가장 좋은 적합한 장비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연필이나 사인펜, 붓펜이 모든 것들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장비는 결국에는 진심을 담은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 열정,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주로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연령대는 어떤가요? 최고령 제자, 최연소 제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나이대가 좀 잘 맞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채운소를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쳐 본 적은 있는데, 사실은 그
미성년자는 가르치지는 않고 있고요. 성인들 대상으로만 저는 직접 수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또 체온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가르치고 있어서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가장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해주세요. 그냥 짐작컨대 네, 아. 한 70대 중후반 이야. 넘어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뿐이고 그분들이 그 연령층만 높을 뿐이지 사고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더 캘리그라피에 적합한 시기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 캘리그라피는 어떤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시작하는 디자인의 파릇파릇한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이 묻어나 있는 그 시작점에서도 아주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요즘에 어르신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사실은 대전까지 저 있는 곳까지 올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시작은 하시고 싶은데 어렵다 하셔서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로 좀 널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펜글씨도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보여주려면 제가 아주 쉬운 스킬을 구사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해봤는데 역시 그 붓으로 하는 게 가장 몸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붓. 이제 펜으로 하게 되면 꾹꾹 눌렀으면서 어깨도 아팠고 뭐 장단점은 있지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저는 붓을 권합니다. 연령층이 네. 높아질수록 붓을 권한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화선 작가님께서는 그래도 좀 특히 청소년에게 이 캘리그라피를 권장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 들었습니까?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고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인 것 같아요. 사실 문화도 어른 위주의 문화이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절이기도 해서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관계적인 부분 환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더욱더 필요한 지금 때인 것 같은데 그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이 시기에 캘리그라피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만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여유를 갖게 하고 작품과 어떤 자기 자신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찬사도 받게 되고 호응도 받게 되고 정신 건강과 이런 어떤 정서 함양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제가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협력하는 우리 제자분들 작가들 그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남의 일이다 다른 가족의 일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 일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마 많은 분께서도 지금 느끼실 텐데요. 4775번님께서도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오늘 캘리그라피 작가님이 아니시고 뭔가 심리 전문 상담가를 모셔놓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해주시니까 또 생각해보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글씨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 일단 보는 입장에서는 눈이 너무 즐겁고요. 또 글기마다 이 좋은 글 때문에 마음도 따뜻해지고 괜히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좀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참 망설여지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글씨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꺼내야 되는 과정이 또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선물할 수도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열정도 생길 수 있고 또 삶에 그것이 화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취미가 때로는 직업이 되는 오. 경우도 있죠. 열심히 배우시고 이런 과정 통해서 또 열정을 더 새롭게 얻으신 분들은 또 남에게 또 가르쳐 주고 싶고 더 깊은 작품을 하고 싶고 이러다가 직업이 되는 경우죠. 작가가 되는 건데 가족들의 응원도 받게 되고 글씨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손재주가 좋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이 캘리그라피 말고도 손으로 하는 모든 건 다 뭐 공예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잘하십니까? 그건 별개인가요? 아니 너무 궁금해서 금손이시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많이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악기도 혹시 다루시고 이러세요? 저는 악기는 못 다루고요. 왠지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 노래 좋아하세요? 오 그렇다면은 또 국악 얘기를 네.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캘리그라피 작가 이화선 선생님과 함께 대전 국악방송 충청풍요 다이어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국악 네. 좋아하십니까? 국악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알게 되는 게 국악인 것 같아요. 노래는 뭐 다 좋아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고향인 명창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무대에서 콜라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콜라보 공연을? 네. 그때 그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요. 무대에서 그분이 한복 입고 계신 한복을 저에게 미리 주셨고 그분은 남도 민요를 부르고 계실 때 저는 즉흥시를 그 한복 폭에다가 네. 미리 대본이 없었고 글이 없었고 그냥 즉흥시였는데 단지 고향인 그 명창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걸 다 썼던 거예요. 그게 34분 정도가 걸렸는데 네. 제가 했던 퍼포먼스 중에는 최장 시간이었어요. 아. 네, 그때 그 한복과 한글이 또 그런 풍류가 어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전 그때 기억에 국악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또 이런 게 그 굉장히 한국적이다 또 세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됐던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굉장히 또 국악과도 좋은 네. 인연을 맺으신 거네요. 아, 실제로 그 고양이 선생님께서 지난해 그 저희 국악방송 특별기획 프로그램 산절로, 수절로에서 소리를 하셨는데 그 한복을 입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밖에 계신 뭐 고요상 PD나 우리 유금영 작가는 그때 그 공연 현장에서 네. 실제로 그 한복을 보고 와 진짜 좀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 네. 특이하게 좀 글씨들이 써진 천이라서 아예 그런 천이나 이제 소재가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제 옆에 계신 이화선 작가님의 작품인 거죠. 네. 저희와도 좀 인연이 깊은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이화선 캘리그라피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곡이 고양임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장원급제 대목을 준비했거든요. 지난 대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고전의 숨결에서 고양임 명창 이 이화선 작가가 그려준 옷을 입고 이 대목을 소리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듯 통곡으로 패버릴 뻔했잖아.